화요일 용봉탕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김용남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교육연수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자, 두 분 나오니까 스튜디오가 꽉 차고 든든합니다. 지난주 안 했나요? 지난주 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죠? 연휴가 있어서. 연휴가 좀 있었고 다른 방송에서 두 분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요, 요즘 안 해요. 오늘 저녁에 다시 만나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뤄야 될 주제들이 많기 때문에 자, 김남국 의원 코인 얘기부터 먼저 해보죠. 예. 두 분 다 뭐 코인도 잘 아시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석연치 않죠. 제가 보기엔 제일 중요한 거는 언제 어떻게 취득했는지를 밝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이게 국내 기업이 발행한 소위 김치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발행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으면 뭐 당연히 거래소 통해서 샀겠죠. 근데 이게 국내에서 발행된 코인이고 사실은 발행 과정에서 문제가 나중에 발견돼서 상장 폐지가 됐던 종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면 이런 거예요. 지금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은 어떤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해요. 근데 삼성전자도 한 주도 안 갖고 있고 현대차도 한 주도 없고 뭐 대량주 한 주도 없는데 한때 이재명 관련 주식이라고 했던 코나이 주식만 60억 원어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형태거든요. 네. 아니 다른 가상화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2021년 기준으로는. 네. 그러면서 국내 기업이 발행한 위믹스 그것도 발행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서 상장 폐지됐던 종목만 한때 60억 원어치를 갖고 있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이상하죠. 패턴이. 이상하다. 보유 형태가 이상한 거죠. 그러면 왜 그 가상화폐를 취득하게 됐고 언제 얼마를 주고 어떻게 샀느냐.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산 거냐 아니면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취득한 거냐. 요거를 밝히는 게 가장 핵심으로 보이는데 그 얘기는 빙빙 돌리면서 한마디도 안 해요. 그 점점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밝히는 게 가장 구매하다. 어떻게 제가 보기엔 구매를 그렇습니다. 했는지. 예, 예. 정봉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몇 가지 공격 포인트가 악의적이에요. 뭐냐면 한때 최고가가 갖고 60억이다. 지금 60억을 갖고 있다고 다 국민들은 인식을 하고 있어요. 네. 왜 그렇게 공격을 하죠? 그래서 저는 지금 김용남 의원께서 지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밝혀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갖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법성이 있으면 우리가 디펜스할 생각은 없어요. 네. 그런데 명백하게 본인의 그 합법적인 정치적 그 합법적인 경제 활동이라고 한다면 60억이라는 얘기를 그만해야 돼요. 왜냐하면 현재 9억인가 뭐 그렇대요. 그렇죠. 그리고 네. 본인한테 제가 이제 그 다른 의원을 통해서 본인에게 확인해 본 결과 9억으로 구매를 했고 가장 올라갔을 때가 60억이었고 네. 많이 올라갔을 때 9억 원금을 뺐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게 9억이다. 그럼 9억 이 가상화폐 9억이라고 해야 되는데 60억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 일단 그다음에 그래서 왜 자꾸 60억이라 그러면서 이미지 훼손을 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 역력히 보이고요. 예. 두 번째로 가상화폐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거는 2030 세대들이 영끌하면서 가상화폐 많이 관여를 했어요. 예. 투자도 했고. 근데 그거를 기성세대들이 뭐라고 말을 못했던 게 취업 문제에도 그 고통을 겪고 있고 그다음에 막 그 부동산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집값 문제에서도 사회적 희망이 없는 2030 세대들이 주식과 가상화폐 들어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무척 가슴 아파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가 그나마 이 사회적으로 기성세대가 희망을 안 준 결과 가상화폐에 들어가는데 여기 관련 세금 때린다고 하면 그래갖고 그 세금 매기지 말라고 하는 그 요청이 청원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 충돌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김용남 의원이 제기한 저 문제 포인트라고 한다면 저거는 조사해 볼 만해요. 저거는 맞는데 나머지 두 개 아니 60억. 맞는다가 아니라 저런 의혹 제기는
수용 가능하지만 네. 이걸 60억이라고 했고 예. 그다음에 그럼으로 인해 갖고 여기에 관련 법안을 내는데 앞장서서 이해 충돌이다. 이게 다 안 맞는 공격 얘기다. 포인트예요. 예. 두 가지 점만 네. 말씀드릴게요. 일단 한때 최고가로 60억 정도 갔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왜 비난 가능성이 크냐면 김남국 의원이 공식적으로 자기 재산입니다라고 공개한 건 10억 원대 초반이었어요. 국회의원 당선된 이후에. 예. 근데 아무리 그 신고서 양식에 공식적으로 분류된 항목에 없다 손 치더라도 네. 총 재산이 10억 원대 초반이라고 공개하는 사람이 사실은 2021년 그 연말 무렵에 60억쯤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신고 대산의 4배, 5배 이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걸 갖고 있으면서 그걸 숨겼다는 데서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60억 얘기가 나온 거고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한 게 다른 사람도 그걸 원하는 사람이 많았다. 근데 이건 마치 그런 거예요. 어떤 국회의원이 자기가 무주택자야. 자기 소유의 집이 없어요. 네. 공식적으로는. 근데 차명으로 집을 많이 갖고 있어. 몇 채. 그러면서 주택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면 사실은 그 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자기가 차명으로 갖고 있는 숨겨진 주택을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은 다 면제받을 수 있게 되겠죠. 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저 집 한 채 없어요. 라고 공개를 하면서 그 법안 발의를 했다면 그거 비난받을 일 아니에요? 도덕적 비난을 네. 받을 수 있다. 뭐 또 그리고 서민 코스프레 그런 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도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이제 그 국힘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은 네. 이해 충돌이니 이런 등등의 이제 그 법률적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어쨌든 재산 신고 품목 그 목록에서 제외되는 항목 아니에요. 네. 예, 그 지금 법이 비법 그러니까 불비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죠. 예, 법이 가상화폐 불비되어 같은 있는 경우는. 네. 상태고 가상화폐 관련법이 지금 정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재산 목록에서 빠져 있는 건데 저는 이제 국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 문제 제기 가상화폐 이거 그 신고 등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빠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 차제에 이런 제안을 하면 국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요. 국회의원들 가상화폐 갖고 있는 거 다 자진 신고해라. 어제 하태경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진 신고하게 네. 되면 내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 국힘 또 곤궁에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이해감이 드는 게 송영길 9,300억인지 뭐 9,300만 원인지 9,600만 원인지 9,400만 원. 플러스 알파. 예, 네. 그거 갖고 난리 피우다가 김연아 전 의원 돈복 거기 공천 헌금 문제 그다음에 태용호 공천 헌금 문제 이 얘기 나오니까 쏙 들어가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뭐가 들어가요? 언제 쏙 들어갔어요? 아니 실질적으로 보면 쏙안 들어가는데. 아니 김연아 문제하고 태용호 얘기만 하면 입을 딱 닫아요. 예를 들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거는 뭐 돈봉투를 예를 들어 녹취록만 봐도 네. 이게 무슨 선거에 쓴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얼마가 나눠진 건지 이런 게 소액으로 이제 몇 건 이렇게 나오는 건데 김연아 태용 이런 분들은 천 단위가 오고 간단 말이에요. 이 얘기할 때는 쏙 들어가.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예감은 어떤 겁니까? 만약 가상화폐 그 하태경 의원이 그 예. 얘기를 했나요? 예, 전체 다 공개하자. 훌륭한 의원이네요. 예, 본인 근데 없다. 예. 본인 없으니까 공개하자. 본인 이렇게. 없는 거 물어본 사람들 없고요. 없어 보여요. 예, 예. 없어 보여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만약에 정말 김남국 의원이 아까 이제 제기한 문제가 의혹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거를 도덕적인 문제를 마치 김남국 의원의 정치적 행위와 그거를 일치시켜갖고 이 사람이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 이 사람이 했던 정치적 행위가 다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김남국 의원이 지지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침소봉대하는 거는 점점 설득력을 잃게 만들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가상화폐는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건 아닙니다. 네. 뭐 다만 항목이 없죠. 분류표에 네, 뭐 부동산 항목 자체가 없어요. 채권 뭐 주식 불비돼 있는 골동품 거죠. 이렇게 그렇죠. 분류된 항목에 가상화폐라는 항목이 없을 뿐이죠. 그렇죠. 다만
비고란에 적으면 돼요. 아 본인이 예. 비고란에 적으면 되고 비고란에 적은 공직자도 있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가상화폐 얼마를 갖고 있다라고 예. 비고란에 아니 충분히 적을 수 비고란에 안 적은 있어요. 거 안 적은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예?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가 10억 원이 저의 전 재산이에요라고 공개하는 사람이 예. 가상화폐로 수십억 원어치의 값어치가 있는 것을 갖고 있었다면 네. 당연히 비고란에 적어야죠. 적었으면 좋았을 배보다 것이다. 배꼽이 훨씬 큰데. 아니 그거를 그때 당시에 아니 10억 그때 재산 당시에 공개하면서 가상화폐가 뭐 한 200만 원 있다 그러면 아예 항목에도 없고 아니 뭐 이거 어떻게 아니 그럼 뭐 비고란에 적지? 그리고 안 적을 수도 아니 김영남 의원이 있겠습니다만 비고란에 이렇게 적습니까? 어제까지는 60억이었는데 오늘은 55억으로 아니 떨어졌고요. 기준은 명확하잖아요. 12월 31일자 기준으로 아니 적게 돼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때 무슨 모든 코인, 주식이나 무슨 재산 얼마를 평가액 그러니까 그거를 이 차제에 정말 국힘이 나는 그 김영남 의원은 안 그랬을 것 같은데 국힘 의원들 만약에 이거 공개하라고 하게 되면 진짜 뭐 묻은 게 나무란다고 아유, 공개하라 그러세요. 당연히 당에다가. 공개해야죠. 당연히 아니, 공개해야 공개하는 게 되고 맞다. 공직자윤리법도 두 분 다. 개정해서 예. 아예 항목에 명확하게 집어넣어야 되고 모르긴 몰라도 이쪽으로는 워낙 민주당 쪽이 밝아서 민주당이 더 많다고 보십니까? 민주당 분들이 훨씬 밝죠. 이런 아. 쪽으로. 내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게 참 창피한데 아마 차떼기 정당의 전통은 국힘이에요. 뿐만은 아닐 것 네. 같아요. 송영길 의원 지금 20년이 지난 9,400만 원 플러스 알파 갖고 떠들기 전에 20년 전에 100억 어떻게 됐는지 그 자당의 모습을 좀 반성하세요. 20년 알겠어. 전의 기준으로 그때 100억이면 지금 1,000억이에요. 아니 네? 그때 노무현 당시 후보는 불법 대선 자금 안 받았어요. 알겠습니다. 안 다 받았어요. 받았지. 안 받았어요. 아니, 이렇게 거짓말 하시네. 안 받았어요. 그때 본인 노무현 당시 대통령께서 예. 내가 이해창 후보보다 받은 돈이 불법적으로 받은 돈이 10분의 1이 넘으면 뭐 하겠다 얘기했죠. 그랬는데 예. 결국에 수사 결과 10분의 1이 훨씬 넘었었어요. 그때도. 알겠습니다. 저 그 얘기는 뭐 지금 예, 이 오래된 얘기다. 맥락은 안 맞는 얘기니까요. 아니 그래서 네. 나는 국힘이 돈 문제에 있어갖고 아니 그 저기 누가 그 김건희 여사도 그 녹취록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더만요. 국힘이 이런 여성 문제 안 되는 거 거긴 돈 알겠습니다. 거래가 있다 뭐 예. 이런 등등의 이상한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문제에 있어서 국힘이 민주당보다 깨끗하다. 아니 다 까자고요. 그 알겠습니다. 공개하라고 당에다가 얘기하세요. 자신 있어요. 결국은 이제 가상화폐도 아니 김용남 의원이 없는 거지 공개하자. 현역 의원들이 알겠습니다. 부지기수일 거예요. 아니 두 분은 또 그 현역 의원 아니시니까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가상화폐를 잘 모를 모르셔서 것이다. 모르는 예. 사람들이 많아서 알겠습니다. 그쪽에 뭐 지갑을 어떻게 만들지 몰라요. 가상화폐를 모르니까 2030들의 마음을 모르고 점점 지지율이 그쪽에서 빠지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아니 네. 그렇다고 가상화폐 예. 갖고 있는 걸 소물고 아니죠. 한번 속이고 해보세요. 아이고 그걸 왜 저뭐 알겠습니다. 찢어진 운동화 신고 다녀라고 잠깐만요. 김용남 의원님 사기 분명히 치는 얘기하세요. 사람보단 낫죠. 분명히 얘기하세요. 네. 속이고 하게 되면 그 말 하나로 김남구 의원으로부터 법적 그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아니, 속인 언제 거지, 속였어요? 그게 속인 게 아니에요? 아니죠.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안 했을 때 속인 거지. 그 말씀 알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속인 건 아니에요. 의도가 아닐까요? 예. 자,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는. 민주당 아니, 조심할 필요 없어요. 민주당 김남국 의원 코인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국민의힘은 지금 또 다른 또 징계가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내일 정도 될 것 같은데 태용 의원하고 네. 또 김재원 최고위원 두 분 징계를 10일 날 미뤘어요. 유보를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은 어제 오후 4시에 윤리위원회가 예정돼 있었고 예. 밤 늦게라도 징계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예측이 사람들이 됐었습니다. 많았어요. 근데 예. 이거를 이틀을 늦췄는데 예. 제가 보기엔 결단력 부족이에요. 아, 했었어야 이걸 된다 이 오래 말씀인가요? 끌어서 좋을 일이 아니거든요. 아하. 절대로. 예. 아니 가타부터 빨리 결론을 내고 정리를 해야지 이거를 시간을 끌어서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그리고 사안은 사실관계는 거의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결단을 해야죠. 그러니까 뭐랄까요.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계속 사안마다 끄는 문제는 문제 해결이 아니죠. 그거는.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금 징계 빨리 매듭 짓고 더 급한 게 인적 쇄신입니다. 쇄신을 해야 사실은 되는데 인재영입도 해야 되고요. 예. 지금 과거에 두세 번의 총선 때 제대로 인재 영입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제대로 치르려면 그리고
지난 총선처럼 참패를 면하려면 인적 쇄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인재영입위원장을 경림하고 있잖아요. 당대표가. 네. 성과가 지금 보여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려면 겸임을 하지 말았어야죠. 지금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로 보입니다. 그냥 지금 말씀대로라면 빨리 징계를 했었어야 되는데 미루는 것도 문제고 해야 될 일 전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현 지도부의 태생적 한계라고 보는데요. 네. 일단은 두 가지 정도가 이제 추정이죠. 추정이 가능한 게 용산 대통령실하고 의견 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느낌이. 네. 왜냐하면 김기현 당대표 그 출범할 때부터 용산 대통령실 입김이 강력하게 작용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시 뚜껑을 열고 보니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은 껍데기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빨리 결정을 하는 게 당으로서는 좀 더 이후에 문제가 확산되는 걸 막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징계를 바라보고 있는 매서운 매 같은 눈이 있잖아요. 이준석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요. 예, 이준석 대표가 계속 여기에 대해서 논평을 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바세라고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예. 그 젊은 그룹이 있는데 들리는 말에 따르면은 회비 내는 회원이 4천 명이 넘는다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꽤 강력한 조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힘 내부에서 상시적으로 15%에서 20%를 받고 있는 이준석 그룹이 있고 여기에 이제 뭐 유승민 그룹도 일부 가세돼 있을 거고요. 이런 분들이 이것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솜방망이 징계를 하기에는 그 이후에 또 후폭풍이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또 강력하게 징계하기에는 동정론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하는 건데 이럴 때는 당대표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아하. 근데 당대표 리더십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여기에다가 용산 대통령실의 요구가 있었을 거라고 보이는 거죠. 근데 추정입니다만. 추정인데. 그래서 지금 당이 이 두 명의 징계를 시작으로 점점 더 내용에 빠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오늘이나 내일 언제 이게 예정돼 내일 6시입니다. 내일 6시로 예정되어 있나요? 예. 결론이 나온다고 한들 이게 깔끔하게 털어지겠느냐. 그리고 김재원 의원과 그 태용호 의원이 그것에 대해서 불복하게 되면은 불복에 대한 그 청문 절차가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점점 더 그 깊은 수렁으로 빠져가는 거 아니냐. 오히려 그럴 것이다. 결정을 못한 게. 예. 자,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이진복 수석의 어떤 당무 개입 그 부분이거든요. 공천 얘기라든지 뭐 한일 관계 얘기 좀 해달라. 그 부분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 당사자들만 진실을 알겠죠. 네. 물론 이제 태용호 의원의 설명은 자기 보좌진들이 하도 내년 총선 관련한 공천 걱정을 하길래 뭐 없는 얘기를 좀 부풀려서 공천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거다. 이게 태용호 의원의 예. 설명이잖아요. 네. 현재까지. 근데 그 자리에 뭐 있지 않는 사람이야 진실은 알 수가 없죠. 네. 두 사람만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본인들의 설명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다른 뭐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기 시작하면 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겠습니다만 현 단계에서는 뭐 두 사람의 설명은 일체요. 공천 관련한 얘기 한 적 없다라는 이진복 정무수석 그리고 네. 태용호 의원이 자기가 보좌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없는 얘기를 좀 부풀려서 한 거다. 뭐 지금은 일치하는 단계라 달리 사실 확인을 할 방법은 없죠. 없을 것이다. 근데 이제 저게 그 정치를 이제 오래 해본 경험에 따지면은 네. 일단 태용호 의원이 그 대한민국 생활이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리고 정치 생활도 얼마 안 됐고 그러니까 그 보통 보좌관들한테 마치 내 뒷배가 있다라고 하는 듯한 얘기를 하는 의원들은 간혹 있는데 그건 아주 정치적으로 좀 그 능그렁이가 됐을 때 하는 수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태용호 의원이 말을 바꿨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말을 바꿨다고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보좌관들에게 했던 얘기가 진실이고 그 이후에 문제가 되고 문제가 확산이 되니까 오히려
당에서 나는 정말 당에서 제대로 그 조사를 한다고 한다면 네. 태영호 의원에게 자진 반납을 해갖고 요즘 민간 포렌식도 많거든요. 이진복 수석 전화번호하고 해갖고 포렌식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 전화 통화를 포렌식을요? 했는지 안 했는지 예. 아니면 했는데 그냥 일상적인 얘기만 했다. 만약 했다고 한다면은 태영호 의원의 초기 발언이 진실일 가능성이 더 높죠. 그래서 근데 당이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네. 그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미국으로 빠지는데 결국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용대실, 용산 대통령실의 그 이번 전당대회도 보면 계속 관여를 했잖아요. 당무에 아주 노골적으로 관여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태영호 의원이 초기 발언이 더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 대화나 통화가 녹음이 돼 있었다고 하면 네. 뭐 포렌식을 통해서 살려내거나 확보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때 누군가가 녹음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네. 사실 뭐 핸드폰 지금 아무리 포렌식해도 얻어낼 수 있는 건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아니 번호만 나와도요. 번호만 아니, 나와도 근데 그러니까, 번호만 통화- 나와도 통화 내역은 뽑아낼 수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냥 뭐 번호만 그게- 나와도 의심이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예를 들 양자간의 내용은 나오진 통화 않지만, 그렇죠. 네. 내용은 당연히 나올 수가 나올 없죠. 수가 거기서 이제 없으니까요. 예. 녹음을 해놓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그거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지금 민주당도 리더십의 위기잖아요. 네. 전당대회 돈봉투 관련돼서 윤관석과 이성민 의원이 최근에 탈당은 이성만. 했습니다만 네. 네. 이성만 네. 요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그분은. 그래서 이름이 아직 잘 떠오르질 예. 않는데 예. 근데 지금 이제 그 녹취록의 내용에 의하면 적어도 현역 의원 중에 돈 봉투를 받았다는 사람이 10명에서 많게는 20명까지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윤관석 의원 등 두 사람의 탈당으로 이게 마무리될 수가 없는 사안인데 지금 자체 조사나 이런 거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이럴 때 국민의힘이라도 리더십을 확실히 세우고 결단할 일은 빨리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좀 대비가 될 텐데 양쪽 다 그냥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거네요. 예. 시간을 찍찍 늘리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예, 정봉주 의원님 정리 좀 해주십시오. 저는 그 김재원 태영호 의원이 그 징계가 마무리되는 게 마무리가 아니라고 봐요. 아. 이제 시작이라고 봐요. 그게 시작일 것이다. 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준석 전 대표의 입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냥 이것을 그 징계를 내리기에는 이미 이준석 1년 당원권 정지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것을 그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요 정도 수위로 징계를 하지 않게 되면은 저는 반드시 이준석 그룹에 반발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또 그렇게 되면 그게 아주 과한 징계가 되거든요. 과하게 되면 예, 이건 과한 징계예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자체가 어거지로 만들어내서 과한 징계를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의 사례를 남겨놓으면 역사는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징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미궁으로 빠지는 거죠. 아하, 그 두 징계받는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가만히 같다. 있지 이렇게 않죠. 보시는군요. 아니 근데 그렇다고 손방망이 징계할 겁니까? 아하. 손방망이 징계를 하기에는 또 뒤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 눈이 너무 무서운 거죠. 그렇죠. 참 딜레마입니다. 예. 양당 다. 알겠습니다. 자, 국내 정치 하나 이 정도 다루고요. 예. 한일 정상회담이 이제 끝났는데요. 평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엔 이제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때 우리가 먼저 빈잔에 물을 반 채웠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일본이 남은 빈잔에 나눠서 물을 따르고 있는 중이다. 아직 덜 채웠습니까? 꽉 찬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덜 채웠다. 예. 비유를 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예. 이제 제사 지낼 때 보면 술잔에 3번에 나눠서 채우잖아요. 예.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지금 남은 빈잔을 채우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제가 동의합니다. 예. 세 자루 나눠서 채울 때는 죽은 사람에 대한 행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일본이 일본 예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근데 이제 그 오죽 궁색하면 김영남 의원이 저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네. 세 잔을 이렇게 나눠서 네. 반 그 술잔에 물잔에 반을 채웠고 나머지 반을 채우겠다. 처음서부터 애당초 없었던 얘기예요. 처음서부터 네. 셀프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퇴임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사 자격증이 있죠. 그다음 김기현 대표 변호사 자격증이 있죠. 두 분 다 일본국 변호사로 출연한 느낌이에요. 아. 1박 2일 동안 그다음에 지난번에 일본 그 3월 16일 3월 17일인가요? 네. 그때 갔을 때 실질적으로 일본 쪽 변호만 해주고 한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 그 화이트리스트 그거 갔다 온 다음에요. 화이트리스트 복원됐다 그래요. 화이트리스트 우리가 먼저 복원시켜줬죠. 그리고 일본이 뒤에서 뭐 후속 조치했다 그래요. 근데 화이트리스트 복원시키는 이외에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고유 영토라고 하는 명시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아무 얘기도 안 하잖아요. 예.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국민 양국의 관심사가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의 관심사가 우리가 이런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정리해야 될 것은 일본 군국주의 침략이 있었냐로부터 시작이에요. 네. 그거로부터 모든 감정이 시작되고 모든 아픔이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 아베가 들어섰을 때부터 일본은 수정주의 역사관을 채택을 하면서 군국주의 침략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군국주의 침략이 없었기 때문에 사과도 없고 강제동원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 이 부분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경제 문제 해도 경제가 지금 일본 때문에 우리나라가 곧 내일 모레 깡통차고 오르는 거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일본 때문에 내일 모레 우리나라 군사안보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네. 북한의 핵실험 얘기하는데요. 진보 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이제까지 6차례 핵실험이 있었고 보수 정권 때 4번, 진보 정권 때 2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북미 간의 관계 때문에 핵실험을 그 미국의 쟁쟁한 대통령들이 어떻게 손을 못 댔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보냐면 꽁꽁 얼어붙은 날씨에 아주 두꺼운 오리털 퍼커를 입고 그 외에 얇은 조끼 하나를 껴입으면서 아 이제 우리 방비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그 얇은 조끼 안 입어도 되는 거거든요. 없어도 되는 그렇다고 건데. 한다면은 네. 이 얇은 조끼나 오리털 점퍼 이런 얘기 나오기 이전에 가슴을 후벼 팠던 그 일본 군국주의 침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일 간의 관계를 풀고 그 인접 국가하고 관계를 풀 때는요. 영토 야욕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일본은요. 독도 영토 문제를 계속 그 분쟁화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네. 영토 분쟁이 있는 나라와 국교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형성이 안 됩니다. 그런 우호적인 관계, 상호 일정 정도 견제하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관계는 있을 수 있지만은 영토 분쟁에 대해서 매듭을 져야 됩니다. 네. 군국주의 침략에 대해서도 매듭을 안 두 짓죠. 가지. 예. 영토 분쟁에 대해서도 매듭을 안 짓습니다. 사실은 지금 한일 양 정상의 가장 주안점은 역시 1번은 안보, 두 네. 번째는 경제예요. 경제. 이제 예. 지금 정상들의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느껴지는 게 과거에 정말 우리가 일본을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표현을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그냥 완전히 먼 나라가 돼버렸죠. 대화도 단절되고 모든 게 악화 일로로 치닫다가 두 정상이 진심으로 다시 가까워지려고 서로 노력하는 모습은 기자회견에서 역력히 드러났어요. 네. 그리고 과거서 문제와 관련해서도 통렬한 반성과 사죄라는 그 언급이 있었던 1998년 10월에 발표된 한일 공동 성명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었고 네.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통을 당한 분들에 대해서 가슴 아프다. 그런 표현도 표현했습니다. 들어갔고요. 예. 근데 한일 간의 관계가 과거와는 달리 진일보하고 있는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이나 일부에서는 과거사와 관련해서 그냥 직접적으로 또다시 통렬한 반성과 사죄라는 언급이 없지 않았느냐. 그 부분을 지적하고 그 있습니다.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건데 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병합한 거는 110년이 좀 넘었죠. 근데 불과 70년 전까지 우리는 중국하고 전쟁을 했어요. 사실은 중국이 개입하는 바람에 통일이 안 되고 지금 분단이 고착화된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총을 쐈고 우리 쪽에 인명피해가 많았어요. 중국의 국가주석이 그와 관련해서 사과 한 번 한 적 있어요? 우리가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중국과의 대화를 거부해야 됩니까?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게 피해를 본 거 틀림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아무리 계산해봐도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받은 피해가 훨씬 커요. 크다. 예. 근데 중국에 대해서 반성과 사죄를 요구하는 세력은 거의 없어 보여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매번 만날 때마다 통렬한 반성과 사죄를 직접 언급해라. 죽을 죄를 졌다고 요번에도 또 얘기하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중국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 이런 방구도 없어요. 정원님 왜 30초 그런지 정도밖에 안 모르겠어요. 남았으면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저러니까 이제 국힘이 토착 외구당이라는 이런 네. 비판을 받는데 아니, 제 얘기를 그러면 들어. 아니 내 얘기 토착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종북당입니까 그러면? 종북당이에요? 내 얘기를 민주당? 짧게 들어보세요.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일본은 지금도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나라 아니에요. 어떻게 일본 편을 듭니까? 알겠습니다. 아 지금도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그래서 과거에 제가 두 가지 축을 얘기했잖아요. 과거에 군국주의 침략에 대해서 사죄는 아니 과거사와 관련한 아니, 내 얘기를 말씀을 해보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과거사와 아니 내 얘기를 알겠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래서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하는 일본을 응원하는 국힘이 대한민국 정당입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이 일본 다 돼서 정당이죠? 아니, 요 논의는 아니, 중국에 자민당이라고-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지 않는 자민당이라고- 건 북한이 그렇게 시켜서 그런 요노 거예요. 지금 지금 영토 분쟁이 있습니까? 요 영토 논의는 분쟁이 있어요? 북한에서 중국에 대해서 다음 사과 요구하지 아니, 그러니까 말라고 우리는- 시켜서 그런 알겠습니다. 거예요. 우리는 일본국 정당입니다. 선언하세요. 다음 그냥. 주에 다시- 국힘은 일본국 정당이다.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용봉탕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용남, 정봉주 전 의원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